네, 시작할게요. 수학의 꽃이죠. 함수. 결국 이 친구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뭐 우리가 무리수라는 친구도 배웠고, 뭐 인수분해하는 방법, 뭐 방정식 구하는 방법. 이제 우리 근데 이 함수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거부터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배웠던 1차 함수부터 정리할게요. 뭐 우리가 보면 fx는 오늘 글씨 왜 이러니? fx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데, 자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직선? 1차 함수는 우리가 직선이 그래프라고 하죠. 맞아요.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그래프인데, 자 그럼 이 의미에 대해서 가져가 볼게요. 자 직선이라는 건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 보면 이런 걸 배우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여러 개. 무수히만. 무수히 많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 한 개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1차 함수에서 해야 되는 목표는 뭐다? 직선을 완성시키려면 결국 두 점의 작도가 필요해. 결국 함수를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건 점들이고요. 그 점들을 모아놨더니 결국 어떤 선이 돼요. 그 선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 1차 함수는 그게 직선 그래프다. 결국 여러분들이 제일 잘해야 하는 건 뭐다? 점이다, 점. 결국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는 순서쌍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결국 어떤 선을 완성시킬 수 있고요. 근데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모르지만 결국 어떤 선을 완성시키려면 우리가 뭐부터 해석해야 된다? 점부터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2차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함수는 fx는 뭐 이 친구를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 우변이 몇 차식이에요? 2차식. 네, 2차식이죠. 자, 그럼 얘가 2차식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가 0이 아니에요. 네, A는 절대 0이 아니어야 되죠. 오늘 진짜 글씨 왜 이래? 수업 우리 잘 쓰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1차 함수는 우변이 1차식, 얘는 2차식.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2차 함수가 결국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먼저 조금 할 건데, 우리가 이 친구를 일반형이라고 해요. 자, 이 일반형을 하기 전에 가장 심플한 어떤 기본적으로 생긴 애한테 볼게요. 뭐 예를 들면 y는 axj. 뒤에 아무것도 꽁다리가 안 달렸죠. 그냥 심플한 애부터 먼저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a는 0이 아니면 아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a가 얼마면 제일 쉽겠어? 1이면 제일 쉽겠죠. 네. 그러면 y는 x제곱이라는 친구는 결국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얘는 어딜 지납니까? 기본적으로 0 집어넣으면 0, 예, 0,0을 지나죠. 맞아요. 0,0을 지나고, 자, 1 집어넣으면 1,1. 1,1. 그럼 뭐 1,1이 뭐 대충 여기 있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2,4. 그럼 뭐 2 집어넣으면 4인분이 뭐 대충 여기 존재한다고 하죠. 자, 근데 이 친구한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이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4가 되는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1, 어떤 1인 부분을 지나고 마이너스 2, 어떤 4인 부분을 지난다. 그럼 이 친구들을 다 연결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이 친구를? 곡선이랑 자, 요 녀석은 곡선이라고 안 부르고요. 곡선도 맞는데요. 결국 이 친구는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포물선, 곡선이라고 안 하고 포물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칭. 맞아요. 이 포물선은 대칭합니다. 오케이? 누구를 기준으로? 지금? 0,6.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맞아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라 잘 봐. 여러분들 점 대칭은 뭐야? 180도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지. 맞아? 근데 180도 돌리면 뒤집어지죠. 맞아요? 똑같아지나요? 아니죠. 얘는 지금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대칭축이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결국 이 1만큼 갔을 때 이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서로 어떻다? 같다. 자, 어떤 또 특별한 x 값에 대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길이도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 차함수의 제일 큰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대칭축을 갖는다. 대칭성이 존재한다. 뭘 기준으로? 어떤 선을 기준으로. 물론 여기에서 그 어떤 선은 지금 뭐가 됩니까? y축이 되죠.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의 대칭축은 y축이 되지만 자, 우리 y축의 다른 말 뭡니까? y축 다르게 뭐라고 불러? x는 0이라는 어떤 직선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y축이 아니라 x는 0이라는 선에 대해서 이 점수가 지금 대칭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차 함수는 포물선이라 이 대칭에 대한 문제들이 결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칭이라는 포인트. 자, 결국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어떤 선을 만들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 점들이 필요하다. 맞아요? 근데 이차 함수는 지금 어쨌든 얘를 포물선이라고 부르지만 곡선이죠? 곡선이면 점을 몇 개 찾아야 돼? 여러 개 찾아야겠죠. 직선은 우리가 깔끔하게 2개의 점만 찾았으면 되는데 곡선은 여러 개를 찾아야 그래프를 완성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 더. 이차 함수에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르요. 몇? 꼭지점 좌표 얼마? 0,0. 지금 여기에서는 원점이 되겠죠. 원점이 되는데 나중에는 꼭 원점이 아니거든요.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까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만 봤고요. 이제는 조금 이 A라는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y는 x제곱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얘는 지금 0,0 지나고 어떤 1,1이라는 부분 지나고 어떤 2,4라는 부분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물론 반대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생기겠죠. 됐습니까? 얘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y는 2x제곱 그래프 볼게요. 자, 얘는 어딜 지납니까 또? 0, 0,0이요. 0을 지나나요? 맞아요. 자, 그 다음 1, 얼마 지나요? 1,2. 요 친구 1, 2 지나죠. 그래서 1일 때 어떤 2인 거. 자, 2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2, 8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8은 뭐 더 위쪽에 존재하겠지.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지금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결국 이 그래프의 폭이 더 어떻게 됐어? 좁아졌어. 좁아졌죠. 어떻게 되니까? 얘는 x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얘는 2인데 커지니까 그래프가 더 좁아졌다. 오케이? 자, 그럼 y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x제곱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0,0 지나죠. 1, 얼마 지나요? 1,2분의 1,2분의 맞아요. 그럼 1,2분의 1인 부분 지날 거고 자 2, 얼마 지납니까? 2 지나죠. 자 2,2인 부분 지나서 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결국 a 값이 어떻게 됐어? 줄어드니까 폭이 더 넓어졌죠. 그럼 a 값에 따라서 폭이 결정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또 어디 지나? 기본적으로 0,0은 지나죠. 자, 그 다음에 1, 얼마 지나다? 1,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럼 1, 마이너스 1인 부분 지나서 얘는 결국 이런 그래프.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래프 볼게요. 자, 얘는 0,0은 당연히 지나고 1, 얼마 지나요? 마이너스 2 지나죠. 맞아요? 맞네. 자, 1, 마이너스 2 지나는 거 1, 마이너스 2는 대충 여기. 그래서 얘는 이렇게. 네. 됐을까요? 됐어요. 자, 그럼 이 친구를 보면 지금 얘는 a의 개수가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작아진 거죠. 음수는 숫자가 커질수록 작아졌는데 폭이 작아졌어. 양수는 커져야 작아졌어. 음수는 작아져야 작아졌다.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는 뭐를 얘기할 수 있어? 똑같이 숫자만 보려면 결국 뭐로 얘기할 수 있어? 절대값 a가 어떻게 되면 커지면 뭐다? 폭이 좁아진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정리할게요. 자, 이 친구는 항상 어디는 지난다? 0,0. 꼭지점이 0,0은 무조건 지난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싹 다 공통으로 다 축이 누구야? y축이죠. 맞아요.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계방정식이라고 해요. 추계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물론 y축이지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x는 0이라는 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추계방정식이에요. x에 대한 방정식. 오케이. 이해됐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양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요 a라는 친구에 따라서 뭐 1, 2, 2분의 1에 따라서 자, 지금 얘는 아래쪽으로 뭐해? 볼록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래로 볼록하다고. 이해됐어요? 자, a가 음수면 자, 음수인 친구들은 다 위쪽으로 볼록하죠?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모양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값 A가 커지면 뭐 한다고? 폭이 넓어져. 폭이 어떻게 된다고? 넓어져. 아, 노.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아 좁아져. 좁아진다고. 오케이.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차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이에요. 얘를 잘 못하면 이제 뭐 평행이동 하는 거는 더 어려워지니까 일단 얘부터 정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우리가 얘가 무슨 함수라고 해요? 물론 1차함수라고 하는데 어떤 함수라고 해요? 얘는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해요. x값이 증가할 때 계속 y값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라고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감소함수라고 하죠. 근데 2차 함수에서는 보면 여기 자 x값이 증가한다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자 근데 얘가 감소하다가 다시 어떻게 해? 이거 증가하죠. 그럼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맞아요? 다만 뭐를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은 감소하고 어떤 부분은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보면 x값이 증가할 때 이쪽 부분은 증가했다가 이쪽 부분은 감소하죠. 뭘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축을 기준으로 뭐를 할 수 있다?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거. 축을 기준으로. 항상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항상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뭘 기준으로만 얘기한다? 축을 기준으로만 얘기한다. 이게 2차 함수의 지금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건 뭐다? 꼭지죠? 축의 방정식. 아 얘가 뭐 위로 볼록이야? 아 얘가 아래로 볼록이야. 뭐 폭이 좁아? 넓어? 이 정도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면 함수는 항상 똑같아요. 뭐부터 배우냐면요. 이 기본형부터 배워요. 우리가 1차 함수 때도 마찬가지야. 기본형 y는 ax 배운 다음에 그 다음 y는 ax 플러스 b를 배웠죠. 뭐 한다고 해? 평행이동. 자, 우리는 이 친구를 평행이동 시킬 겁니다. 자, 평행이동 시킬 건데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면 x축으로 a만큼 a만큼이라고 하면 되지.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얘 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차 함수 때는 어느 축으로밖에 평행이동을 안 했어? y축으로밖에 평행이동을 안 했죠. 위아래로밖에 안 했는데 이제 2차 함수는 어떻게 한다? 오른쪽 왼쪽으로도 이동하고 위아래로도 이동할 거예요. 더 복잡해지겠죠? 근데 안 복잡해요. 자, 볼게요. 또 얘도 예를 들어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기본형이죠? 맞아요. 자, 얘를 x축으로 어떤 p만큼 이동시킬게요. p.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똑같이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이 부분으로 가야 되죠? 이 점도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에 해당된 점도 얼마만큼? 이만 P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 친구들 다 연결했더니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 되더라. 얘네들의 모양이 다를까요? 똑같죠. 맞아요. 선생님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정우나 학원에 있는 정우나 정우인 건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근데 뭐는 변해? 위치 위치도 변하는데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상황이 변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 오면 쌤이 무서워서 장난도 못 치는데 학교 가면 막 친구들이랑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뛰어도 놀고 막 공도 차고. 맞아요? 뭐가 달라져?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져. 물론 학원에서는 수학 학원이니까 수학만 배우는데 학교에 가면 모두 해. 수학도 배우고 뭐 사회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맞아요? 정우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위치에 따라서 결국 정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달라져요. 역할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질까? 첫 번째로. 자, 말 그대로 얘는 꼭지점이 얼마였어? 0,0 0,0.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얼마다? P콤마요. P, 0이다. x 값이 P만큼 이동했으니까 꼭지점도 P, 0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의 식은 어떻게 될까요? 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얘를 y축으로 어떤 q만큼 이동시킬게요. 그럼 꼭지점이 지금 여기 생기겠죠. 맞아요?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다. 이해됐어요? 그럼 얘 꼭지점은 얼마가 됩니까? 0, q가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식이 어떻게 되냐? x축으로 이동하고 y축으로 각각 이동했을 때는 각각의 식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고민할 건데, 자, 얘는 얘에 대한 모든 y 값들이 얼만큼씩 커져요? q만큼씩 커져요.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될까요? y는 ax 제곱에서 y 값이 q만큼 커진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완성시킬까? 자, 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잘 봐요.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a x p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지. 맞아. 얘는 왜 더했는데 쌤 얘는 왜 빼요? 사실은 얘도 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q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y 마이너스 q는 a x 제곱 이렇게 되죠. 보면 우리는 y 대신에 뭐가 됐다? y 마이너스 q가 된 거고요. 얘도 x 대신에 뭐가 됐다? x 마이너스 p가 됐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제곱이 있기에 제곱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떻게 한 거야? 뺀 거야. 다만 우리가 함수식은 어떻게 나타내니까 y는 이라고 나타내니까 얘만 어떻게 한 거야? 이항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원래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빼야 된다고. 오케이? 다 빼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가 뭘 말하는지 이제 이해되죠?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q가 됐으니까 y축으로 q만큼 이동해라.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식이 결국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우리가 어떤? q만큼 이동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여기에서 꼭지점이 생기겠죠. 맞아요? 자, 꼭지점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 식이 결국 누구다? 요 친구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꼭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P콤마 Q. 오케이, P, Q. 민수 이해됐어? 자, 그럼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친구의 축의 방정식은 결국 2선이 됩니까? 맞아요. x가 얼마? p. 그럼 우리 축의 방정식은 누구 값 찾으면 된다? 꼭지점에 x 값 찾으면 된다. x는 p다. 이런 내용. 물론 얘는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니까 평행 이동한다고 저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이 특징이 바뀌진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이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내용을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뭡니까? 정비례, 반비례, 맞아요. 1차 함수, 오늘 배웠던 아직 이 형태는 안 배웠지만 2차 함수, 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유리함수라고 하고요. 무리함수라고 하고요.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뭐 아직 안 배웠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로그 함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 친구들을 다 써준 이유가 뭐냐면 뭐 각각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P랑 Q. 여기 마이너스 P랑 Q가 있어요. 네. A.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 A라는 문자를 갖다 썼지만 얘는 A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A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식에서 얘기하는 최고차항들이 다 개수예요. 최고차항의 개수.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1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 A를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 2차 함수에서는 얘에 따라서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이 되기도 하고 위로 볼록이 되기도 하고 뭐 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죠. 맞아요? 결국 이 모든 함수들에서 이 최고차항의 개수들은 뭘 나타내냐면요, 함수의 모양을 결정해요. 함수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얘가 나타내는 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함수의 정체성.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 뒤에 녀석들은 여기서 말하는 뒤에 녀석들은 뭐를 나타내냐라고 하면 그냥 없어요. 그냥 함수의 위치만 나타내요. 그냥 얘네 값에 따라서 함수가 그냥 이 평면 안에서 그냥 돌아만 다닐 뿐이야. 오케이? 우리가 A 값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함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얘를 암만 평행이동 해봤자 얘가 포물선인 게 바뀌지 않아요. 대칭축이 생기는 것도 안 바뀌고요. 꼭지점이 존재하는 것도 안 바뀌고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도 안 바뀌어요. 무조건 A 값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함수의 모양이 결정된다.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뭐만 한다고? 위치만 바꾼다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얘나 어떤 거다? 같은 거다. 같아. 뭐만 다르다고? 위치만 다르다고. 이렇게 함수를 이해하셔야 돼요. 뭔가 식이 막 복잡하게 변했어? 우리가 얘만 보다가 얘처럼 복잡하게 변했어? 그럼 복잡해진 거야? 안 복잡해진 거라고. 뭐만 바꾼 거라고? 그 위치만 바꾼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지만 이 결국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건 얘라는 함수를 어떤 위치로 이동만 시켰을 뿐이다. 그거에 따라서 뭐 꼭지점의 값도 달라지고 축의 방정식의 값도 달라지지만
꼭지점이 생기고 축의 방정식이 생기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까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해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친구에 대한 내용은 똑같이 이동해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기본형에 대해서 꼭지점이 뭔지, 축의 방정식이 뭔지, A 값에 따라서 폭이 좁아지는지 넓어지는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까지만 파악하시는 게 오늘 역할. 끝. 물론 단 하나만 더, 평행 이동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그거 풀어. 어때요? 어렵게 생겼나요? 이 참수. 이렇게 말하면 조금 웃기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겁나 많이 배우겠지만 얘만큼 많이 쓰는 함수는 배우지 않아요. 이차 함수만큼. 그러니까 함수가 엄청 다양한데 이차 함수를 써먹을 수 있는 게 고등부에서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잘해놔야겠지. 대충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 함수는 뭐다? 그래프다. 뭐 해야 돼? 그려야 돼. 그리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결국 내가 어떤 이차함수 식을 봤는데 이 함수식 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못 그린다? 그거는 여기에서도 다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어떤 값들이 다 정해졌는데 내가 얘에 대한 그래프를 못 그린다? 라고 하면 나는 그 단어는 이해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차 함수를 못 그려? 그럼 1차 함수를 나는 이해를 못한 거야. 근데 어떤 1차 함수 그래프가 문제에서 나왔어? 내가 얘를 해석을 못해? 그럼 나는 1차 함수를 이해를 못한 거야.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가 된다? 그래프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책을 봤는데 어떤 수식으로만 문제를 풀고 있으면 쌤 어떻게 시키냐면 여기 있는 식들 다 그래프 그려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려가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하는 게 맞아. 함수는 그래프 많이 그려봐야 돼. 그래서 식 하나 띡 지워주면 얘가 어디 지나는지 다 아셔야 돼요. 물론 그거는 차차 연습하면서 할 거고. 네, 문제로 넘어갑시다. 페이지 810, 124쪽. 자, 810번 볼게요. 자, 얘는 굳이 안 풀어줘도 되죠? 몇 번입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인 거. 2차 함수 찾으래. 몇 번입니까? 1번이 예, 1번이야 끝. 나머지는 2번은 2번은 x가 그대로 분모에 있어서 안 되고요. 얘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하냐면 얘를 유리함수라고 해요. 자, 3번은 3번은 x제곱이 지워져요.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되겠죠. 4번은 y가 그냥 얘는 2차 식이죠, 식. 함수 자체도 안 되죠. 5번 3차 함수? 5번은 3차 함수입니까? 3차식 있으니까 나중에 3차 함수도 배워요. 4차 함수도 배우고. 네, 됐습니까? 네, 8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가 2차 함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a 값을 구하래요. 그럼 식을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자, 그러면 우리 얘네 둘 다 뭐로 묶을 수 있어?
x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2 마이너스 a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오케이. 자, 이 차함수 되려면 우리 결국 조건이 뭐야? 저기 여기야. x제곱의 개수가 영이야. 0이면 안 되죠. 그래서 a는 얼마면 안 된다? 네, 이요. 2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 816번. 어디 있을까? 자, 이 친구일 때 우리가 f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값을 구해라. 자, 얘는 x 얼마 집어넣으라고? 1 집어넣으라고. 1 집어넣으면 얼마? 2. 1 집어넣으면 2 되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1 되고 마이너스 2 되니까 마이너스 2 되나요? 자, 근데 우리 중간에 뭐 있어? 마이너스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값은 얼마다? 4. 4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괜찮아요? 자, 820번 위로 볼록하래. 자, 여기서 위로 볼록한 거는 일단 몇 번이에요? 1번, 2번. 위로 볼록하려면 x제곱의 개수가 뭐여야 돼? 음수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1, 2, 3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폭이 가장 좁은 거 구하래. 절대값이 가장 어떤 거? 작은 거. 노, 폭 좁으려면 큰 큰 거. 거 몇 번이다? 1번. 1번이다. 오케이. 으이. 자, 이렇게 나중에 기억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얘가 커져야 폭이 좁아지냐, 작아야 폭이 좁아지냐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결국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제곱 이렇게 달려있죠. 맞아요? 맞아? 그러면 우리가 얘가 예를 들어서 1억이야. x제곱의 개수가 1억이야. 그럼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보면 얘는 일단 0,0은 지날 건데 1 집어넣으면 1억 가려면 1,1억이잖아. 1,1억 어딨어? 1,1억. 폭이 어떻게 되겠어? 엄청 좁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찾아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림 몇 개만 그려보시면 돼요. 그냥 극단적으로 하면 돼. y는 뭐 1억 분의 1x 제곱이라고 하면 1,1억 분의 1 지나는 거잖아. 맞아? 1억 분의 1 어디 있겠어? 보이지도 않겠지. 그럼 얘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림 그려보면 되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23번. 자, 얘가 어디를 지난대요? A,3A. 네, A,3A 뭐해라? 대입. 대입해라. 대입하면 3A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죠. 우리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 거죠. 그럼 2A제곱 플러스 3A는 0이니까 뭐로 묶을 수 있어? A로. 그럼 2A 플러스 3만 남을 거고 여기서 A 값은 0 또는 아니면 마이너스 2번.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A는 단 0이 아니네. 그럼 얘는 안 되고 결국 얘만 성립하는 거죠. 됐을까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827. 자, Y는 7X 제곱이 있는데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한대. 그러면 뭐 대충 뭐 Y는 7X 제곱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뭐 한다? 대칭한다. 대칭하면 어떻게 접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었던 게 뭐로 바뀌었어? 위로 볼록이었어. 근데 폭은 어때? 똑같아. 그럼 얘식은 y는 마이너스 7 x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물론 우리가 이거는 그림상으로 이해하고 답을 쓴 거고요. x축 대칭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야? y 값이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 y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y 값이 마이너스 y로 바뀌면 마이너스 y는 7x제곱 될 건데 우리는 함수는 y는이라고 표현하니까 마이너스 7x제곱. 이거는 지금 수식으로 해결한 거고요. 이거는 그림상으로 해결한 거고요. 이해됐어요?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30번. 자, y는 ax제곱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첫 번째 기억. a가 0보다 크면 뭐 해야 돼?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 아래로 블록해야 되죠. 그러면 기억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 자, 니은. 자, 처음 1,1을 지난다? 자, 1,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은 a인데 1하고 a랑 같은지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얘는 자, 디귿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네, 맞죠. 자, 리을. 자,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랑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는 건 디귿 리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833번 같은 걸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래프에서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이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얘만 그냥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친구의 길이랑 이 친구의 길이랑 서로 어떻다? 같다. 그 말은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도 서로 어떻다?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때 A, B, C, D가 직사각형이라고 했는데 A, B 대 BC가 2대 1만큼이래. 자, 요만큼이 이만큼일 때 요만큼이 1만큼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길이랑 누구랑? 얘 길이랑 같다. 그래서 얘 무슨 사각형 된다? 정사각형 된다. 자, 정사각형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만큼 길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 맞아? 뭐라고 넣을 거야? 모르면 뭐 대충 K라고 둡시다. A랑 P를 안 쓰는 이유는 심플해요. 우리가 A는 보통 X제곱의 개수로 쓰고요. P랑 Q는 어떤 평행이동 사용할 때 쓰기 때문에 그냥 만만한 게 K거든요. 자, 요만큼 K면 이만큼 길이도 얼마가 된다? K가 된다.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 K, K. K, K. 자, 이 K, K를 누가 지난다? 예. 이 함수가 지난다. 그냥 대입하라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럼 K는 4분의 1 K제곱. 자, 양변에 4 곱하면 4K는 K제곱이 될 거고 넘어오면 K제곱 마이너스 4K는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K값 뭐뭐 나와요? 0이랑 4요. 네, 0 또는 K값 4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길이에서 0이 될 수 있어? 없죠. 그럼 얘는 아니다. 그래서 K 얼마다? 4다. 자, 그때 우리가 점 A의 Y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4콤마 4,4인데 y좌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0콤마 4만 쓰셔야 됩니다. y좌표만 구하라고 그러면 그냥 y 값만 쓰는 거야. 맞아요? 네, 민도씨 맞아요. 네,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만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